아직도 눈치만 보고 계십니까? 사람은 돈 버는 사람과 있는 사람 딱 두 분류로 나뉩니다. 두려워 도망칠 건지 과감히 기회를 잡을 건지 선택은 단 하나.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것은 돈 버는 사람. 앞으로 2배, 3배는 오르는 종목.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 저번 주 시장이 급락한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먼저 하락을 유발한 요인들 먼저 꼼꼼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 관세 리스크. 최근 트럼프 정부가 10월부터 대형 트럭, 의약품 등에 대해 25%에서 많게는 100%까지 수준의 관세를 부과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발표 하나로 시장에는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기업의 우수성 우려가 커졌습니다. 결국 글로벌 증시에 부담을 주는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두 번째, 연준의 완급 조절 메시지. 연준은 올해 초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파월 의장은 너무 빠른 인하는 인플레이션 관리 부담이 된다는 신중론을 강조했습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인 듯한 인상도 받았고, 이는 다시 투자 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됐습니다. 계절적 요인. 우리 증시는 전통적으로 추석 전 약 1주에서 2주 정도 조정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장이 잠시 숨 고르기를 하는 시점이며 지금은 그 시기라는 해석이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런 외부 요인들과 계절적 조정이 겹치면서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났고 지수 하락폭이 커진 것입니다. 다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 악재들이 장세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는 강한 변수가 되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금리 인상이 당장 연착륙할 가능성은 낮고 관세 이슈의 시장 방향성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폭발력을 갖지는 못합니다. 유동성이나 수급 흐름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증시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제 조금 더 낙관적인 시선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는 강한 수급과 기대감이 숨어 있습니다. 고객 예탁금 증가, 시장의 유동성이 쌓이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투자자 예탁금이 60조 원대를 돌파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는 주식을 사기 위한 현금 대기 자금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과거 코로나 시절 85조만큼은 못 미치지만 물가 수준을 고려하면 오히려 지금이 더 강한 유동성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신용거래 융자도 동반 상승. 신용융자 잔고가 최근 19조 원대를 넘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주목해야 할 점은 예탁금 대비 신용잔고 비율은 아직 과열 구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즉 모두 빚내서 매수하는 과열 상황은 아니지만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죠. 조정 구간, 과매도 구간 진입 가능성. ADR 지표 등에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 80%대 하락 쪽으로 치우쳤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즉 지금은 시장이 싸져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조정은 불가피한 흔들림이지만 강한 유동성과 수급의 뒷받침이 있다면 조정 이후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는 국면입니다. 자, 투자노트 박 부장이 찾아낸 히든 종목 집중하고 가겠습니다. 적자가 지속되는 기업이라 인식이 강하지만 최근 곳곳에서 떠오르는 재료들이 꽤 흥미롭습니다. 이 종목의 잠재력과 핵심 포인트를 확실히 잡고 가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 말씀드리면 본래는 의료용 심지 사업에서 출발했지만 현재는 바이오 의약품 제약 CMO 사업을 중심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호재들로 말씀드리면 최근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가 다시 거론이 되면서 백신 후보가 임상연구 결과가 학술지 투고 소식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최근 회사는 운영자금을 확보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약 100억 원을 공시했습니다. 이는 단기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경영권 이전 문제로 표대결 양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임시주총 총회에서 사내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 등이 쟁점이 되고 있죠. 이런 구조적 변동은 경영 효율성 개선 또는 재무 구조 개선 기대감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이 뭐냐? 현재 주가 수준이 이미 상당 부분 하락을 겪었다. 낮은 기대치에 있다. 두 번째, 유동성 확보 움직임. 이제 유상증자랑 경영권 분쟁 기대감이 반영이 크죠. 세 번째, 바이오 백신 쪽 모멘텀과 결합 시 크게 상승할 여지가 있다. 투자노트 박 부장이 엄선해서 고른 이 히든 종목, 이 비밀 듣고 싶은 분은 제가 운영하는 텔레방 신청 남겨주시면 보다 자세히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발빠른 정보와 매일 종가 매매하시라고 추천드리는 종목, 이 실전 매매 무료 신호방에도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 지금 보이시는 번호 010-4825-0472
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의 모든 노하우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삼성중공업의 핵심 재료 왜 지금이 기회인지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왜 제가 지금은 매도 타이밍이 아니다 라고 말했는지,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왜 다시 고공행진을 할 수 있다고 보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LNG 운반선 수주 독주, 한국조선사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신규 발주된 LNG 운반선 16척 중 14척을 한국조선사가 수주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중 삼성중공업이 7척을 수주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앞서 삼성중공업 LNG 운반선 6척, 2.1조 원 수주 공시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수익성 좋은 고부가 선박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최근 삼성중공업은 그리스선사와 유조선, LOL 계약을 맺고 일부 건조를 국내 중견 조선소인 HSG 성동조선에 위탁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는 도크 부족 문제를 유연하게 풀면서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FLNG 프로젝트가 기대가 됩니다. FLNG는 건조 단가가 높고 함기 수주만으로도 수조 원대 수주 효과를 내는 잭팟성 선박입니다. 여러 사업자들이 FLNG 프로젝트의 본계약을 앞두고 있다는 보도나 기대감이 시장에 돌고 있습니다. 만약 삼성중공업이 FLNG 시장에서 유리한 입지를 잡는다면 그 자체로 실적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LNG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원유 운반선 시장도 노후 선박 교체 수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중국 조선 선박에 대해 항만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중국 조선소보다 한국 조선소로 수주가 쏠릴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특히 수에즈맥스급 조선 경쟁력과 대형 도크열을 갖고 있어 수주 우위에 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석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시장 흐름과 삼성중공업의 재료를 봤고, 이제는 실제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성중공업은 21,000원 안팎 박스권 하단을 어느 정도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 개인 의견으로는 1차 매수 구간은 2만원 전후로 열어둘만 하다고 봅니다. 다만 보수적으로 접근을 원하시는 분은 2만원 이하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아래쪽 지지라인을 체크하면서 진입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여기서 실적 모멘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LNG 선박 수주 실적으로 이미 48억 달러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는 연간 목표의 절반 수준을 넘는 수치입니다. 또한 컨테이너선 인도 부담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FLNG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면 3, 4분기부터는 수익성이 더욱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존재하죠. 수주 경쟁이 치열해져서 수익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환율 리스크,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조선사의 회복 시도 또는 정책 변수가 등장할 경우 경쟁 구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증시 하락은 지정학 리스크, 금리 조절 메시지, 계절적 조정이 복합 작용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유동성과 수급 흐름은 여전히 견고하며 조정 구간 역시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삼성중공업은 LNG 수주 실적, FLNG 기대감, 외주 전략, 그리고 원유 운반선 사이클 진입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주가는 당장은 지지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고 중장기로는 실적 모멘텀이 따라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리스크 관리도 필수입니다. 변동성에 대비하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투자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경주가 절대 아닙니다. 조금 흔들리는 구간이 와도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충분히 수익 낼 기회는 옵니다. 이번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문점이나 궁금한 점 혹은 궁금한 종목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또 다른 종목과 전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